오늘도 아침에 여기 이칠봉에 오르면서 그걸 보았는데요. 요즘 나그네가 그걸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그네의 생각은 까마득한 오래전, 아마 나그네가 1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계절이 그때와 지금 분명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정하에 지금 여기서 그걸 보았다면 이따 내려갈 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 까마득한 오래전에도 이맘때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중턱 지풍기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는 영천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천군이 시로 승격하고요. 나그네는 10대 초반까지만 고향 지풍기미에서 살고, 그 후에 영천 시내로 이사를 했고, 그러다가 또 영천에서 먼 서울로 타향이죠. 서울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지풍기미에 살 때인데요.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의 말을 들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가 하는 짓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나그네의 호기심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때는 나그네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에 궁금한 것들로 채워야 할 것들로 가득해서 나그네의 머리는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죠. 아마 나그네뿐만 아니라 또래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기껏해야 아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몇 가지, 그런 것 외에 자연에서 보는 것이 다, 지금 날파리가 귀찮게 하는데요, 자연에서 보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것도 그 하나인데요. 이맘때 산에 가면은, 나그네는 어렸을 때도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지 않고 또래들과 놀지 않고 혼자 놀기를 좋아했는데요. 혼자 이맘때 뒷산 앞산에 놀러 다니다 보면, 지금은 여기 진달래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러면 그 까마득한 그 시절에도 이맘때 진달래는 졌을 것입니다. 진달래가 피었다면 아마 진달래 꽃을 부지런히 따먹었을 테고요. 진달래 꽃이 피고서 딸기, 그때는 나그네가 사는 지풍기미와 초등학교가 있는 자천 약 한 4km 심리 구간이었는데요. 그 구간에 산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진달래를 따먹고 산딸기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사이 틈에 바로 이맘때 산에 가면은 어떤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키 작은 나무에 달리는데요. 근데 이 말을 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본디 키 작은 나무가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집집이 다 전기나 기름으로 난방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다 모두 산에서 나무를 배서 땔감으로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아마 어른들 또는 아이들이 자기 체력에 맞게 낫질로 어떤 나무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잘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아까 말한 키 작은 나무가 되겠는데요. 그런 키 작은 나무에 보면은 잎이 지금 이맘때 그걸 맺히는 잎이 아직은 연두빛입니다. 아직은 짙은 녹색으로 가지 못하고 연두빛인데요. 연두빛 큼지막한 잎 사이에 아주 먹음직스런
우리가 흔히 따먹는 자두나 뭐 이런 과일같이 생긴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서 먹었는데요. 먹으면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고 제법 단맛도 납니다. 그리고 계속 씹다 보면은 나중에는 스펀지 같이 더 이상 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뱉어버리고 또 여기저기 산에서 그걸 찾으러 다녔는데요. 그렇게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먹은 그것을 몇십 년 동안 보지도 못했고, 자연에서 보지도 못했고,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나그네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므로 그걸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다 되어 가는데요.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 바람골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바람골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먹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맛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약간 푸사과 같이 그런 색깔이 나는 것도 있고, 정말 잘 익은 열매같이 발갛게 생길 것도 있는데요. 모양도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 다른데 맛도 보면은 불빛 나는 거는 좀 떫은 맛이 강했고요. 붉은 빛이 나는 것은 단맛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청송에 있을 때도 그걸 자주 보았습니다. 자주 보아서 그때도 물론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달밤 말레이에 오르는 산길에 그게 자주 보입니다. 어떤 거는 자두알만큼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은 그보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날로 커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 뭘까요? 이제 나그네가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정보를 알았고요. 또 확인도 했고, 그게 사실이란 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맘때 바로 참나무가에 어떤 나무, 참나무 잎은 큽니다. 참나무 잎 중에서도 잎이 제일 작은 것이 굴참나무인데요. 굴참나무 잎은 밤나무 잎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굴참나무 잎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졸참나무, 참나무가의 나무 중에서 잎이 가장 큰 나무에 바로 그것이 맺힙니다. 이걸 맺힌다고 해야 되는지, 달린다고 해야 되는지, 절로 생긴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걸 만드는 벌레가 있습니다. 벌레 중에서도 벌의 일종인데요. 자, 이제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뭔지. 떡갈나무 충령입니다. 떡갈나무 충령은 언뜻 보면 영락없이 먹음직스러운 과일같이 생겼습니다. 또는 뭐 굳이 우리가 과일을 사람이 재배하는 어떤 그런 열매를 과일이라고 한다면 야생에서 있으므로 굳이 과일이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걸 먹어도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나그네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걸 먹고 배탈이 나거나 뭐 아니면 더 나쁜 어떤 고통에 시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먹고 마구 뛰어놀고 돌아다녀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떡갈나무 혹벌 충령이라는 것입니다. 떡갈나무 혹벌이 산란을 하는데 어디다 산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맺히고 안 맺히고 합니다. 바로 떡갈나무 혹벌이 교묘하게, 그 곤충이 아주 교묘하게도 떡갈나무 겨울눈, 즉 동화에다가 산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날파리가 귀찮게 하는데요. 좀 쫓아버리고요. 식물의 겨울눈은 다음에 생장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떡갈나무 겨울눈에 이 교묘한 벌이 거기다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떡갈나무 혹벌의 알은 거기서 자랄 겁니다. 자라면서 겨울눈이 제대로 잎으로
잎으로 나오지 못하고, 떡갈나무는 순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가지가 어쨌든 순이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은 잎이 여러 개 달리고 나중에 가지가 되는 거, 그런 걸 순이라고 하는데요. 떡갈나무 순이 될 겨울눈에 벌이, 혹벌이 거기다 산란을 했고, 이제 이듬해 봄이 되겠죠. 이맘때 그 순이 커지면서 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열매 모양으로 달립니다. 그게 바로 떡갈나무 혹벌 충령인데요. 여기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르면서 그걸 보았는데요. 이따 또 내려가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몇 개 없어서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따먹지는 않고요. 오르내리면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고 또 관찰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날로 그게 커집니다. 커지고 색깔도 점점 빨갛게 익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시원한 솔숲 그늘에서 나그네가 떡갈나무 혹벌 충령에 대해서 어린 시절과 현재를 오가며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